자동차 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린 블랙박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는 마이딘입니다. 제공 7월 19일 KUMC 저녁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19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는 조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서울시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조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 연이은 승리에 도취한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몰고 폭주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거듭된 단체장들의 성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정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찰이나 청와대가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은폐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이 붕괴한 것이라며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서의 업무는 심기 보조하는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했다면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집단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권 핵심 인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정권 차원의 문제이니 정권의 수장이자 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정권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소비 심리도 다시 악화됐습니다. 17일 미시간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속보치는 73.2로 전월 확정치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마켓워치 기준 78.6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분야별로는 기대지수가 전월 72.3에서 66.2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여건 지수도 87.1에서 84.2로 내렸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세가 한창이던 4월에 저점을 찍은 뒤 전월까지 2달 연속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이 재봉쇄에 들어간 것이 소비자 심리를 냉각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사적인 사진들을 수시로 받았다는 40대 여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던 외부 사업체의 프로젝트 참여자 A씨는 박 전 시장과 명함을 주고받은 후 모바일 메신저로 박 전 시장이 셀카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집무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비롯한 일상이 담긴 사진을 수시로 보내왔다면서 부담스럽고 불쾌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 수신을 차단했다고 해당 매체에 털어놨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B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씨 측 변호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해 집무실 안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 전 시장이 9일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B씨 측은 이후 쏟아진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13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약 4개월 만인 오는 20일부터 학생 및 교환 방문자를 위한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합니다. 미 대사관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능한 한 신속히 비자 신청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업무 적체로 신청자들의 발급 대기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19일부로 한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대사관이 중단 4개월 만에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업무부터 재개하는 데에는 미국 대학들이 오는 8월부터 가을 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사관은 이민 비자 등 다른 비자 발급을 언제 재개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인종차별 시위 여파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점이 대선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제약회사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최초 시험인 임상 1상에서 시험 참가자 95명 전원으로부터 항체 형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임상 시험을 자체적으로 마친 모더나는 오는 27일 백신 개발에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 최종 시험에서도 백신 효능이 입증되면 미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 달여 뒤에 백신 재료가 생산되고 가을 무렵 백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을 매듭 지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모더나 백신이 실제 양산에 들어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업적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공산이 큽니다. 모더나 백신 개발의 핵심 자금원이 초고속 작전과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속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직접 꾸린 백신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미국 대선을 코로나 대선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 백신 개발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난 6월에만 대북 지원 관련 물품에 북한 반출을 9건 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6월까지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지원 관련 대북 물품 반출 승인 현황은 1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난달 16일 이후 승인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다달이 승인된 현황에 대해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지난 5월까지 인도적 개발협력 지원과 관련해 물품 반출을 승인한 사업은 7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건 중 보건의료 분야는 4건이었고 일반 구호 사업과 농업협력 사업이 각각 2건과 1건이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4건 중 2건은 앞서 통일부가 반출 사실을 공개한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와 2억 원 상당의 방호복 2만 벌로 확인됐습니다. 손소독제와 방호복의 반출 승인일은 각각 지난 3월 31일과 지난 4월 21일입니다. 통일부는 물품이 확인된 2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서 어떤 물품이 반출됐는지, 어떤 단체가 반출 승인을 요청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18일 한국 국회에 대해 세계 최악의 동물 국회라며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점잖아질 때도 된 것 같은데 남조선 국회의 그 부끄러운 전통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명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우리 국회를 대놓고 조롱한 것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21번째로 개원된 검투장이란 기사를 통해 남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기록들 중에는 세계 최악의 동물 국회도 있다며 언쟁과 충돌이 자본주의 나라의 의회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사로운 장면으로 되고 있다지만 그 중에서도 남조선의 국회는 그 표본이며 극치라고 악평까지 했습니다. 이어 역대로 남조선의 국회는 폭력국회, 깽판국회, 동물국회, 난장판국회, 전쟁국회로 그 악명이 높았다며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여의도의 국회 청사를 보면 검투사들이 싸우던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보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돌았겠는가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메아리는 그동안 세대도 여러 번 교체되고 정당들의 간판도 수없이 바뀌어졌으며 제1당의 자리도 빈번하게 교체되었건만 싸움을 즐기는 그 본성만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국회가 새롭게 개원될 때마다 폭력성이 더욱 농후해진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국회는 그 첫 시작부터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임기 한 달이 넘도록 여야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반쪽짜리 국회로 운영돼 오다가 무려 48일 만에야 겨우 개원식을 열게 됨으로써 1987년의 개원 이후 가장 늦게 개원한 국회라는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쯤 하면 더 두고 보지 않아도 앞날이 훤하다며 검투장에서 아침 저녁 울려 나올 막말과 괴성 치고받는 소리들이 벌써부터 귀에 자지러지게 들려오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로 미래통합당 등 야당 비난에 집중하는 북한이 여야를 싸잡아 우리 국회 전체를 조롱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남북국회회담 제의를 우회적으로 걷어찬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님, 이러한 모멸감을 받고도 북한에 대해 남북국회회담을 열어서 무엇을 논하려 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북한에 대해 한번 시원하게 썰을 날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한 것을 두고 미국 조야에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뿐 아니라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까지 가세해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 전 세계의 모범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미국 의소리 VOA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이번 전단 살포 금지 결정의 문제는 김여정의 험악한 비난 후에 나왔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발표는 한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비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을 쓰레기똥개라 부르며 우리 정부를 향해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오물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 광대노름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후통쳤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4시간 반 만에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김여정 담화 이후에도 파상 공세를 퍼붓자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이들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고 43일 만인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셈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크게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레리 호건 공화당 미 메릴랜드 주지사 명의의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16일 게시된 이 기고는 파이팅 언론이라는 제목과 함께 나는 공화당 주지사다. 왜 트럼프는 우리 주의 코로나 진단을 도와주지 않는가란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들 제목에서 드러나듯 호건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우한 코로나 부실 대응을 비난하고 각 주에 대한 연방 차원의 방역 지원이 미흡하다는 호소를 기고에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는 장면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에 얼마나 무심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호건 주지사의 이번 기고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16일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기고 내용을 반박하며 그가 기고에서 한 말은 과거에 그가 한 말과 비교하면 정말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주지사가 지난 4월 미 연방정부의 봉쇄 해제 방침에 찬사를 보냈다가 기고에서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은 이어 호건의 말 바꾸기는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지난 3월 19일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과 훌륭히 소통하고 있다고 칭찬했던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호건 주지사가 지난 5월 폭스뉴스와 가졌던 인터뷰도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호건 주지사는 내가 전국 주지사 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데 연방정부는 우리 주지사들 모두와 훌륭하게 소통하고 있고 전보다 훨씬 잘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 주는 개인보호 장비를 전보다 훨씬 많이 보급을 받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연방재난관리청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으며 연방정부와의 우대가 돈독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한국 뉴스입니다. 미투 운동에 앞장서온 좌파 여성 인사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동안 여성 인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엔 마치 짠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성 문제마저도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년 전 안택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 운동 1호로 평가받는 서지현 검사는 지난 7일 법원이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자 권위적인 개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는 현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에 대해선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13일 한쪽에서는 내 미투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지라 했고 한쪽에서는 내 미투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냈으니 책임지라 했다고 말한 뒤 뜬금없이 공황장애로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 계정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2003년, 2005년 두 차례 상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했던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역시 의견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검사 게시판에 글을 쓴 것이 징계 사유 중 하나였고 내부망과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징계하겠다는 검사장 경고에 한참을 시달렸다며 앞으로도 하는 만큼만 말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던 추미애 법무장관도 선택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N번방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던 그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말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처음 미투 사건이 불거졌을 때 현역 정치인 등 사건에 연루된 모두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 진선미 의원과 여성인권운동가 출신인 정춘숙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출신으로 민주당 젠더폭력 근절대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 모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과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좌파 진영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본 많은 국민들은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성 사회적 인사들의 침묵에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연설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남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정보기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승만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반문하고 전문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국정원의 파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지원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의 군복무와 대학 졸업 문제, 5천만 원을 빌린 뒤 5년 이상 이자도 갚지 않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본인의 자질부터 검증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킬 만한 여건이나 자세를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학력 사항과 1996년 발간한 자서전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다시 학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자서전에 대학 시험 낙방 후 광주에서 재수를 했고 그 후에 운이 좋아서인지 단국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고 썼으나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단국대 입학 사이 광주교대를 졸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거짓말 자서전이었는지 학력 위조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라면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마이딘 블랙박스 제공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